일본 여행 가셔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일본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일본 문화인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발달해서 선물을 줄 때 말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에 있는 갖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거기에 넣어서 딱 보면은 어떤 뉘앙스로 줬는지, 왜 줬는지 이런 많은 정보를 이 종이에다가 넣어서 주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사실 알기가 쉽지도 않고 요게 글로 적혀 있는 것만 봐서는 그 뉘앙스를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선물에 입히는 정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이렇게 입고 장례식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 뭐 모임 있으면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이에 선물할 때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견례를 간다던가 상대 거래처에게 뭐 선물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패턴을 보시면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인쇄된 형태 모든 요소가 다 인쇄돼 있죠.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실 같은 것도 진짜 실이고 이제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요런 장식 요소 이걸 노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더 원형으로 가면은 이제 나무 상자에다가 손으로 요 글자도 쓰고 그 다음에 실도 훨씬 더 크고 제대로 된 실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이 이제 막 직접 묶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에 그건 좀 오바입니다. 그거는 정장 중에서도 약간 쓰리피스 수트에 이제 괴종시계 같은 거를 차고 이제 외눈 안경 이런 것까지 쓴 것 같은 느낌. 외국인이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뒤에 깔려 있는 이런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게 가고자 하면은 이거 탄자크라고 불리는 좀 더 간략화된 캐주얼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렸지만 너무 포멀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도 많이 요즘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화를 카케가미 아니면 뭐 노시가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어요. 요거를 알면 좋은 점은 일단 당연히 일본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본 사람에게 선물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요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지식을 외국인이 알 거라고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갓집에 따님이 있어요. 근데 따님이 뉴질랜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반대할 수 있겠죠. 반대를 하는데 이 뉴질랜드 남자친구가 한국 문화를 배워서 감동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어, 설날에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설날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도 한번 예를 올려도 되겠냐고 갑자기 손을 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근데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알았다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해보라 하는데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 술을 딱 봤더니 이 향에다가 이제 그 오른쪽으로 두 번 돌리고 다시 소주 버리고 한 잔 더 따르고 딱 올린 다음에 절까지 두 번 하고 딱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나쁘진 않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큰 호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적절한 때에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진짜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할 때 요거를 이 지식을 이 지식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을 했는데 이걸 배우면서도 이걸 어디다 써먹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왜 배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수요 없는 공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20명 정도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 카케감이라고 하는 건 선물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선물을 왜 줬고 누가 줬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이제 가장 위에 있는 한자 요게 오모테가키라고 해서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이거는 노시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전복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싸가지고 붙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약간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전복이 약간 장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상징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에만 붙입니다. 그리고 이 리본 모양은 미즈히키라고 하는데요. 요 리본을 묶는 모양에 따라서 또 전해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3번 여기에는 이제 이름을 쓰는 건데요. 개인이 줄 때는 이름을 써도 되고 그 상견례 이런 거 할 때는 어디 어디 가, 스즈키 가, 뭐 이런 식으로 성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무슨 누구 누구 일동 아니면 어디 어디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네 가지의 다른 패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맨 위에 있는 오모테가키라고 불리는 글자들 중에 회색인 게 있어요. 그리고 리본도 다른 거는 흰색이랑 빨간색인데 얘 혼자 흰색, 검은색이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색을 연하게 쓰고 그 다음에 붉은색,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쓰지 않음으로써 약간 조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노시, 아까 그 전복 말린 거, 그 모양이 없는 게 있죠. 그런데 맨 오른쪽은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 세 번째 거는 이 붉은색을 썼는데 전복 모양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병문안 갈 때 쓰는 겁니다. 병문안 가는 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닌데 왜 빨간색을 썼냐면 그렇다고 네 번째 마지막 것처럼 쓰면은 진짜 뭐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쓰는 겁니다.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리본 모양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리본 모양인데 나머지 세 개는 꽉 묶여 있어요. 이거는 일생에 한 번만 있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노시라는 것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홍백 빨간색으로 경사스러운 일인데 한 번만 있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결혼이죠. 결혼식 관련된 거는 무스비킬이라고 하는데 한 번 묶으면 안 풀리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계속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사에는 첫 번째 모양의 리본이 쓰입니다. 이거는 초무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선 개수가 좀 굵죠? 다른 거는 선이 5개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것만 10개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결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배인 10개의 줄로 표현합니다. 기본 개념은 이런데 이제 각각 사례를 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노시라는 게 붙어 있죠. 일단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묶는 법이 무스비킬이라고 하는 이제 한 번 묶으면은 한 번밖에 못 묶는 거죠. 이제 다시 풀 수 없는 매듭이 돼 있고 그리고 선 개수가 5개가 아니라 10개예요. 네, 결혼입니다. 결혼 관련된 이제 모양이죠. 그리고 이름을 보시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이제 신랑 신부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신랑이 있게 되고 왼쪽에 신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성은 이제 남편 이름 위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경사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흑백이 아니라 홍백으로 돼 있죠. 근데 한 번만 여러 번 있으면 안 되는 일인가 봐요. 이거는 병문안 갈 때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노시도 붙어 있고 계속 있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홍백이니까 기쁜 일이겠죠, 역시. 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실제로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이 모양입니다. 그냥 좋은 일,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축하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장 스탠다드한 모양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흑백이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거겠죠. 근데 오른쪽 왼쪽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흰색이랑 금색이에요. 요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딱히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색이랑 백색을 쓰는 거는 지방, 그러니까 도쿄가 아닌 오사카, 교토 이런 데서 주로 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관동 지방, 그러니까 도쿄 이런 지방에서 쓰이는 형식인데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오모테가케는 자주 쓰이는 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면은 오이와이
이제 축하할 때 쓰는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신축 아니면 개업 축하 그러면 카이교 오이와이, 출산을 했다면 슈상 오이와이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고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동영상만 보고 어, 고르기가 좀 애매한 게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만 아시고 자세한 거는 자기 상황에 맞게 어떤 선물 같은 걸 살 때 점원에게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한 여섯 번째 있는 거 보시면은 조이 일반, 뭐 조이 불교, 조이 담례 이게 챗 GPT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 중간쯤에 있는 고레이젠이랑 고부트젠 이거 둘 다 뭐 조이, 고이를 기립니다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요거를 가르는 거는 그 불교의 49제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념이 있죠.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49일이 지나면은 부처님이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일본도 똑같이 있는데 이 고레젠이라는 거는 이 영 앞에 바칩니다라는 의미고 고부트제는 부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49일이 안 지났으면은 부처님이 아직 안 된 영인 거예요. 이승을 떠돌고 있는 그런 영인 상태고 그다음 49일이 지나면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모테가키를 쓰고 싶으면은 49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파악하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보면 맨 밑에 상견례 인사 있죠? 고아이사츠. 그런데 이게 이 상견례가 진짜 이제 결혼을 확실히 정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면 코토부키라는 걸로 변합니다. 코토부키는 두 번째 있죠. 코토부키는 이제 결혼을 완전히 합의한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그 기준을 상견례라고 보는 거고요. 그 상견례는 정해진 이름이 있는데 유이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이노라는 그 자리에 가져가는 건지 혹은 그 자리가 끝난 상태면은 이제 코토부키라는 오모테가키 글자를 쓰게 됩니다. 리본도 그 무스비킬이라고 하는 한번 묶으면 다시 풀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셨을 때 뭐 고레젠, 고부트젠 이런 걸 받잖아요. 이 담례를 할 때 코코로자시라는 게 있고 소쿠요라는 게 있죠. 이런 것도 관동 관서에 따라서 주로 쓰이는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맞추는 받는 사람에 맞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짜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불교잖아요. 일본은 옛날에 불교가 메이저 종교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교가 이런 문화의 뭐 일반적인 형태가 된 건데 만약에 상대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표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기독교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오하나다이라고 해서 이제 뭐 꽃값이라는 의미의 오모테가키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걸 담례를 할 때는 코코로자시 이런 걸 안 쓰고 뭐 시노부구사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이슬람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동방 종교이면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조치세요? 돌림자 보니까 혹시 충렬공파 맞으세요? 아 그분이랑 같네. 그럼 저분이 학렬이 높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좀 이상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쓰는 거는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있는 OEY 올해 같은 감사 인사 뭐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만 실제로 쓰시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지 않나요? 네, 그냥 잡지식으로 알아두시고 만약 진짜 필요하시면은 이제 선물하게 될 때 점원에게 한번 뭐 파파고 같은 걸 써가지고 자기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여주면은 이런 교육을 보통 입사를 하게 되면 1년 넘게 받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에 맞는 거를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면은 한번 네 물어보세요.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한 그래도 한 5분은 보시겠죠? 보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변칙 패턴 이런 걸로 시험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생전 장례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죽진 않았으니까 이게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장례식에 살아있을 때 사람을 불러가지고 좋은 자리를 가지고 싶은데 이거 뭘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뭐라 답을 해주긴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삼라만상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기본 지식만 알아두면은 언젠가는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안녕.